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대석 시간이죠.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이 오토바이 탄 여성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오토바이는 특히 남성들이 많이 탔는데 요즘엔 여성들도 이 바이크의 매력을 알고 입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로 위에서 여성 라이더에 대한 편견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이크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함께하는 행사 또 콘텐츠를 기획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치맛바람 라이더스의 기획자 노노님, 체리님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름이 일단 치맛바람 라이더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맛바람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저희가 썼었는데 일단 직접 이름도 좀 소개해 주시고 직접 소개를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노노님께서. 예. 그 치맛바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사실 여성의 극성스러운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극성스러운 사회적 활동이라는 게 얕잡아 이르는 말이긴 하지만 극성스러운 활동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의미로 우리가 단어를 전복시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치맛바람 라이더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그러면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거 노노님이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서 그럼 노노님께 주시는 걸로 부탁할까요? 네.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륜차로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륜차로 행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레인보우 라이더스라는 단체가 그때 이름이 달랐네요. 네, 사실은 같은 단체는 아니고 그때 레인보우 라이더스라는 단체가 먼저 있었고 네네. 그때 페미니스트 라이더가 주축이 되는 행사가 이제 처음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더 만들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이후에 페미니즘 라이더들이 모여서 치맛바람 라이더스라는 아예 이름의 공식으로 행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행사 이름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일시적으로 행사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행사가 하나둘씩 더 생기면서 자꾸 들어와요. 네,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고 뭘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샘솟아서 그러면 단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했었던 그 치맛바람 라이더스라는 이름이 저희 단체명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냥 일시적으로 좀 모여서 행사나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그냥 모임이 됐고 만들어진 거군요. 아예 단체가. 네. 그러면 그동안 해온 일 기획하신 거 보니까 행사 기획도 하시는 것 같고 내용도 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작은 행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치맛바람 캠프아웃이라는 큰 행사를 했었어요. 캠프아웃이라고 페미니스트 라이더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다 같이 캠핑하고 또 여러 가지 라이딩 같은 행사도 하는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성주의 세미나나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 상담하는 것도 자주 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아닌데 몇 년 전에 한 오프라인 행사로는 이제 부상과 사고의 사망에 대한 수다회랑 그리고 유서쓰기 워크숍을 했었어요. 아이고. 네. 이거 무서운데요? 네, 듣기로는 좀 무서운데 그런 걸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메일링 서비스랑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쓰시고 이제는 네. 예전에는 행사에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조금씩 정기적인 일들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과정이군요. 네. 앞서도 얘기해 주신 2020년에 했던 부상과 사망에 관한 수다회. 부상이 많은가요? 네. 이것도 좀 눈에 띄고 아까 유서 쓰기도 같이 한 그런 워크숍인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을 많이 당하나 사고로 인한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가? 네. 제가 대답하면은 사실 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이게 바이크 라이더의 실수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륜차들이 실수로 인해서 부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하게 된 커다란 계기는 사실 저의 사고였어요. 네, 제가 19년도 가을에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큰 사고로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정도의 사고가 났었고 수번에 이제 수술도 했었고 이제 후유증이 남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서 그렇군요. 네, 제가 이 그룹에서 커다란 사고가 나니까 이 치맛바람 라이더스 내에서도 약간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작은 사고들은 주변에 많았었고 그렇죠. 그랬지만 저처럼 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이크 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신 거군요. 네, 제 사고를 계기로 보면서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망보다도 이제 부상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바이크를 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게 되는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런 두려움이 그래도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바이크 사고, 사망 이런 얘기가 바이크 타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보다 이제 제가 바이크 탄다 그러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바이크 타다가 죽었어. 아는 사람이 바이크 타다가 발이 뭐 잘라졌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무서워라.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라이더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런 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다회. 네. 그래서 수다회. 네. 그런 수다회를 했고 유서 쓰기 워크숍 같은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부상과 사망이 가까이 있다는 걸 인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유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대비인 거죠.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 그래서 유서 쓰는 게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탁 그리고 그렇죠. 삶에 대한 약간 회고.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워크숍을 할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쓰는 자필 유서 증언이라는 원래 그런 게 있죠. 네네네. 웰다잉 뭐 이런 쪽에. 네, 그렇죠. 네. 그게 혼자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혼자서 그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써보는. 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각자. 네. 이게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바이크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남들 입에서만 들으니까 그게 그냥 되게 엄청 터붓이 되고 되게 입에서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아프고 막 이런 얘기다 보니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수다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내려놓고 털어놓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서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하는 게 더 좋더라.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 이런 식으로 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사실은 됐습니다. 뭐 약간 힘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위험을 항상 감수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두 분은 어떤 행사를 꼽으시고 앞으로 뭐 좀 새롭게 이렇게 지속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건 뭔지. 아마 저희 둘 다 동의할 건데 캠프아웃이라는 행사가 크기도 제일 컸었고 저희가 공도 정말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운 일도 제일 많았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 저희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게 무슨 행사인가 이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수다회랑 워크숍이 아무래도 의미도 더 많고 그러네요. 네, 다 같이 활동하기도 더 편한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캠프아웃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왜 기억에 남으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캠프아웃은 30명 정도? 더 많나요? 네,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뭐 50명 가까이 이제 저희 기획팀까지 해서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공간에 거기가 폐교를 이렇게 한 폐교를 리뉴얼한 캠핑장이었거든요. 거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끼리 행사를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한 공간에서 저희들끼리만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네. 그리고 행사들 그 안에서 있었던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 화양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캠핑의 약간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그 불을 바라보는 거라고 캠프파이어. 네, 캠프파이어. 네. 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제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걸 돌아가면서 읽고 네. 그걸 태워버리는. 네. 그런 것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낮에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워크숍 같은 것도 했었는데 어떤 워크숍을 하셨냐면 자가정비 워크숍. 자가정비? 네. 오토바이를 타면서 짜잘하게 제가 그 라이더들이 스스로 하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치는 간단한 그렇죠. 워크숍도 했었어요. 정비 차도 사실은 조금만 알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잘 몰라서 상태 안 좋을 때까지 있다 결국은 이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비소에. 그런 것처럼 자가 정비하는 네. 것도 했었고. 밖에서 계시니까는 그럼 같이 어딘가 라이딩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가 제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라이딩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찍었으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움직이시는 거는 장관이었겠는데요. 네, 저희 영상 찍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서로 부딪히진 않고. 절대 그렇진 않죠. 속도를 지켜가면서. 네네. 단체 주행할 때도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 돈, 바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이거 버지니아 울프가 네. 한 얘기에서 뭔가 차용해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방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이제 자기 공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고 네. 돈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바이크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력이 그러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바이크라고 하면은 꼭 바이크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저희는 이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예. 바이크를 꼽았던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크의 매력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이동 수단인 동시에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그것도 좋고 예. 그리고 자전거만큼 주차가 간편한데 차만큼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단순하지만 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저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오토바이에 오르고 제가 뭐 목적지까지 가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바로 저희 집에서 그 목적지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차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주차하고 또 걸어서 이제 네, 그렇죠, 가야 되죠. 그렇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보다 훨씬 제약이 그런 점에서 엄청 적은데 훨씬 확장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하면 그 역에서만 한정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역에서 뭐 15분 거리 그럼 되게 멀게 느껴지고. 맞아요. 근데 바이크를 타게 된다면 그런 거 없이 뭐 한정거장 거리라고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마트를 간다고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그쵸. 3km 오토바이 타고 마트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거든요. 거리 감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는 나 갔다 올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예.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동수단은 참 중요하죠, 사람에게. 그런 면에서 방과 돈과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네,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요즘에 라이더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많이 만나시게 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게 느껴져요. 저희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느끼는데 이 라이더 노동자들의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같은 라이더들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들을 만날 때. 또 어떤 고민들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바이크는 되게 멋있는 건데 배달 노동은 좀 비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같은 바이크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배달 노동자가 타는 순간 그 바이크는 배달 노동자가 타는 바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비하하는 거죠. 저배기량의 스쿠터 같은 바이크는 배달 노동자나 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동시에 그리고 사실 저는 배달 노동을 잠깐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노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바이크 노동자들을 되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본다고 생각했어요. 예. 어떤 식이냐면, 예. 뭔가 제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 때 그 멋진 막 엄청 막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막 몇백 킬로씩 나가는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와. 다들 정말 멋있다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네. 제가 뭐 배달 오토바이처럼 생긴 뭐 시티나 뭐 슈퍼커브 같은 걸 탄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그런 걸 타? 그런 건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게 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같은 바이크를 똑같이 타는데도. 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시선이 너무 그렇게 힘드시겠군요. 그렇다면은 라이더 노동자들.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왠지 시선이 여자가 바이크 노동을 한다고? 그래. 그 라이더 노동을 한다고? 약간 이런 식의 시선이 있고 그 가게에 이렇게 물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이거 물건 배달하시는 분 맞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배달을 하러 가면 여성분들은 좀 말은 안 하시지만 눈빛에서 약간 안정감을 가진 그런 눈빛이 저도 읽히거든요. 사실은 배달을 어쩌다 저도 해주시는 분이 여성분이면 문 열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분인 경우에는 팬티를 입고 받으신다든지 집안에서 네네네네네 너무나 당연하게 배달 라이더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니까 하고 너무 저도 지금 당황했네. 혹시 예, 그렇군요. 참 그런 사람들이 같은 바이크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하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성들이 정말 바이크를 타고 캠핑을 하는 등의 이 모임을 이제 기획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꼭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페미니스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즐거운 점이 정말 많은데 이제 다들 생각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걸 좀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많이 쌓이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모임에서 약속문이라는 걸 읽거든요. 그건 뭐예요? 약속문 이제 뭐 서로가 서로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추측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혐오나 편견 어린 말들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류의 룰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건데 이런 걸 이제 공유하면서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약속문을 꼭 읽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리면 뭐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한 10개 정도 10개명처럼 10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읽고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약간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다들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래도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특히 네네. 평등이나 이런 차별 뭐 이런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인가 봐요. 네네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네요. 결국 또 여성이 오토바이 이 바이크를 탄다는 것도 편견과 차별 뭐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습, 저항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타셨습니까? 바이크를. 저는 2018년도 봄부터 타서 이제 4년 차. 4년 차. 네. 처음 지금 그러면 아까 뭐 어떤 바이크냐에 따라 시선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바이크를 타세요? 저는 약간 세대를 타는데요. 네, 약간 그렇게 얕잡아 보이는 바이크도 타고요. 그리고 다들 귀엽다고 생각하는 바이크도 타고 좀 멋있어 보이는 바이크도 타요. 이야, 종류가 3개나 되는군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본인이 애착이 가시는 바이크인지. 저는 혼다의 자이로 X라는 바이크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이거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배기량이 가장 낮아요. 50cc. 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다니는. 그래서 제가 바이크의 이름을 볼볼이라고 지어줬어요. 볼볼이. 네, 이게 볼볼볼 다녀가지고. 네. 네. 주로 가까운데 가실 때 많이. 네, 그거는 이제 한 5km 이내. 이게 그럼 배기량 이런 것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느리니까 피로감이 더 쌓이고요. 그리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이제 고속이나 저속에서의 안정감이 더 있죠. 그렇군요. 네. 그냥 CC가 높을수록 멀리 갈 때 편하다 이 정도인 거지. CC가 낮다고 못 가는 건 아닌 거. 네, 아닌 거죠. 대신에 좀 시간이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뭐 운행감 이런 거에. 네. 어떠세요? 그러면 체리님은? 저는 17년도 겨울쯤부터 타기 시작해서 5년 차 타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차. 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건 에이프 100인데 뭐 CT100, MSX 이런 되게 모르는 건데 저. 네, 되게 다른 오토바이들을 많이 탔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착하신 거는? 지금 정착한 거는 제가 막 엄청 멋있어 보이는 오토바이도 타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이유가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맞는 오토바이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는 것으로 결국 귀착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도. 네. 근데 혹시 겨울에 시작하셨다는데 춥지는 않으세요, 겨울에는? 정말 춥죠. 정말 추운데 그래도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못 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발처럼 아예 느끼시는군요. 네, 생활 속에서. 네. 이 여성분들 바이크를 고를 때 혹시 이런 남성하고 체중의 차이라든지 체형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그거는? 되게 차이가 있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키가 되게 작은 편인데 15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물건이 남성 평균 키에 맞춰져 있거든요. 약간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거 안 닿잖아요, 팔이. 네, 키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키가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버스 손잡이에 머리가 부딪힌다거나 맞아요. 손을 잡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오토바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떤 오토바이를 물론 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발이 안 닿아도 제가 그냥 운전하는 거니까 탈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렵고 힘들죠. 편하진 않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타다 보면 뭐 골반이나 허리 같은 데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무리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산업이 커져서 좀 그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아직까지는 산업적으로는 그걸 배려하고 있지 않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서 얘기해 주신 편견, 위협, 뭐 무시 이제 운전만 해봐도 사실은 그런 걸 느끼는데 바이크 타시면 더 그게 와닿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뭐 무시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인이 불법 촬영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누군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분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여자가 이런 바이크를 타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누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는 여성을 되게 희귀한 존재로 보고 되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불편하죠. 네, 어떠십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불쾌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근데 저 번호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30분 1시간씩 저를 기다렸다가 그런다거나 아니면 길에서 갑자기 저한테 말을 그냥 대뜸 걸어서 예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가 제 동네이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죠. 그렇겠네요. 네, 저한테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되게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면 거기에 넘어가서 제가 오토바이라는 소중한 걸 잃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저 사람들 세계가 너무 좁아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그런 거다.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잘못하면 그분은 스토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에 좀 띄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제 상황이니 치맛바람 라이더스의 활동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서 계획하고 계신, 구상하고 계신 거 한 10초, 15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대도시에서 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전라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페미니스트 라이더가 꼭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뭐 페미니스트 라이더들끼리 이제 저희가 이 행사 이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서로를 확인하고 유대감이나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서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한동안 못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다시 찾을